안녕하세요. 첼기조날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은 골을 넣은 후 인터뷰에서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며 이타심을 가진 그는 최고의 축구 고수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다고 해서 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수에게는 자기만의 철학과 리듬, 문제 해결 방식과 통찰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압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하수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나도 언젠가는 고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경제에 오른 사람들, 그들이 사는 법,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입니다. 이 책은 자타공인 리더십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저자가 고수들과 직접 만나 인생이 변하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던 경험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담아낸 책입니다. 우리가 고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지,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정말 궁금한데요.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밥그릇을 걸어야 한다. 학교 선생과 학원 선생 중 누가 더 치열하게 공부할까? 확률적으로 볼 때 학원 선생이다. 그들은 매달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아웃이다. 삶이 치열하다.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박사도 그렇다. 하수들은 학위를 받을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받는 순간부터 논다. 반면 고수들은 학위를 받은 이후에 더욱 노력한다. 박사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박사학위를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자격증 정도로 생각한다. 고수는 경쟁을 통해 탄생한다. 혼자서 100m를 달리면 신기록 세우기가 어렵다. 같이 뛰기 때문에 더 잘 뛴다.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라이벌이 있어야 한다. 천적도 필요하다.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 고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사람은 고수가 될 확률이 적다. 경쟁이 적은 직업이 그러하다. 난 8년간 교수를 하고 그만두었다. 나하고 맞지 않고 별로 배울 게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다. 교수들 중에는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들에게 학점을 주고 졸업 고난을 빼앗고 오디션처럼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 별로 없다. 공무원을 일반 기업처럼 매년 심사에 떨어뜨린다면 몇 명이나 생존할 수 있을까? 공직사회가 확 달라질 것이다. 빵 중에 가장 맛있는 빵은 안전빵이다. 그만큼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한다. 그래서 공짜가 들어간 직장을 최고로 친다. 신의 직장이라며 부러워한다. 일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주는 직장, 대충 일해도 잘릴 염려가 없는 직장, 들어가긴 어렵지만 들어가는 순간 평생이 보장되는 직장으로 사람들은 몰린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고수가 탄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곳은 장기적으로 보자면 신의 직장이 아니라 신이 저주한 직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인 언론인 바바라 월터스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바바라는 이렇게 답했다. 제 직업이 부러우세요? 그럼 내 인생과 당신 인생을 통째로 바꿀까요? 전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파산하고 무능력한 엄마와 장애를 가진 언니를 제가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하는 일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밥벌이가 절실해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말이다. 탤런트 유녀정도 비슷하다. 언제 제일 연기가 잘 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녀는 생계가 달려 있을 때 제일 잘 됩니다. 라고 답했다. 나는 깊이 동의했다.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밥그릇을 걸어야 한다. 하는 일에 올인해야 한다. 이 일에서 실패하면 밥을 굶을 수도 있다는 절실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떤가? 안정된 직장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는가? 그러면 고수가 되기 어렵다.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가? 하루하루 절실하게 일하는가? 지금은 힘들어도 조만간 고수가 될 확률이 높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라고 충고하지만 그런 일을 찾기는 쉽지 않다. 살림이 넉넉한 사람은 몇 번 하다 집어치운다. 반면 생계가 달려있는 사람은 싫어도 생계 때문에 그 일에 매달린다.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능력을 발휘하고 성과를 내고 그 과정에서 그 일에 취미를 붙일 수 있다. 그러면서 고수가 된다. 치열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 안에서도 계약직처럼 외주업체 직원처럼 일해야 한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긴장을 느껴야 한다. 스트레스와 압력은 필수적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태에서는 절대 고수가 될 수 없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으면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는다. 가장 무서운 것은 술에 취하는 것과 현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다. 교토상인들의 계명이다. 고수는 혼자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밥벌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쉽지 않다. 대부분은 조직의 힘으로 살아간다. 조직 안에서는 폼을 잡지만 조직을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 대부분 개인기보다는 조직의 후광 덕분에 버텨온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실력 덕분인지 조직의 실력 덕분인지를 늘 질문해야 한다. 이를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조직의 힘으로 살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고수들은 혼자서도 너끈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힘은 자신의 생계를 걸어본 절실함에서 나온다. 하나에 무섭도록 집중한다. 고수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 하수들은 오래 일하지만 적게 번다. 고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대체할 수 없는 일,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하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처음부터 고수가 될 수는 없다.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경험과 학습, 그리고 지식 축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력이 관건이다. 시간을 집중하고 자원을 집중하고 정신력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집중할 수 있으면 고수, 집중하지 못하면 하수다. 당신은 어떠한가? 집중을 위해서는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한다. 결국 일에 치여 아무것도 못한다. 질에 지친다.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법이다. 정리정돈의 개념이 필요하다. 하수들은 집이 복잡하다. 온갖 것들로 차고 넘치고 지저분하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 고수들은 집이 깨끗하다. 단순하다. 꼭 있어야 할 것들만 있다. 처음부터 이 단계가 될 수는 없다.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단순한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사람의 성장 과정도 그러하다. 애기들은 번잡하다. 온갖 것에 다 관심이 있다. 호기심 덩어리다. 닥치는 대로 입에 넣고 만진다. 그러다가 커가면서 차분해진다. 조년에는 세상 경험을 위해 다소 바쁘게, 힘들게, 번잡하게 사는 것도 괜찮다. 아니, 그래야 한다. 그래야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다양한 책도 읽고 여러 사람도 만나고 조직 생활도 하면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보인다. 서서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걸러내야 한다. 그래야 절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허비하는 일이 줄어든다. 남는 시간을 자신이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자신을 갈고 닦아 그 분야에서 인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다재다능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집중력 부족 때문이다. 먹이사슬 위에 있는 동물일수록 일하는 시간이 적다. 대신 일할 때 집중해서 한다. 맺고 끊는 게 분명하다. 자신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다. 그러기 때문에 할 일을 생각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한정적이다. 집중이란 집중할 일에 예스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좋은 아이디어 수백 개 노라고 말하는 게 집중이다. 실제 내가 이룬 것만큼이나 하지 않은 것도 자랑스럽다. 혁신이란 고만고만한 생각 1000가지를 태짜 놓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의 말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일도 그러하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의 전망이 좋아서 그 일을 하면 폼이 나서 일을 좋아하면 금방 실증이 날 수 있다. 돈이 되지 않는 순간, 전망이 나빠지는 순간 흥미를 잃을 수 있다. 대부분의 고수들은 무슨 목적을 갖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냥 좋아서 끌려서 일을 한다. 박완서 선생은 유명해지기 위해 소설을 쓰지 않았다. 이승엽이 돈만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다. 그 자체를 좋아하고 과정 자체를 즐긴다. 야구 천재 이치로도 그렇다. 그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소중히 한다. 과거나 미래보다 지금에 집중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이라는 순간에 의식을 집중한다. 최대 관심은 타율이 아니라 안타수다. 하나씩 안타를 쌓아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결과를 의식하지 않는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 인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치로의 말이다. 골프 선수 최경주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2007년 AT&T 대회 3라운드가 끝났을 때 선두에 두 타 뒤지고 있었다. 그날 밤 아내가 최경주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보라고 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자기 전 2시간 동안 그 구절을 외웠다. 그런데 시합이 시작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무 긴장을 했기 때문이다. 너희가라는 첫 구절만 생각났다. 그렇다고 볼을 치지 않을 수는 없으니 계속 기억을 되살리면서 경기를 했다. 2, 3, 4번 홀 계속 그랬다. 스코어 카드 기록은 아예 캐디에게 맡기고 경기를 했다. 오로지 다음 구절이 뭐였지 떠올리려 애썼다. 그러다가 15번 홀에서 전광판을 봤는데 자기 이름이 1등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신기하게 성경 구절이 생각났다. 17번 홀에서는 그림 같은 벙커샷이 홀인원에서 버디를 잡았고 결국 우승을 했다. 만약 1번 홀부터 성경 구절이 생각났다면 어땠을까? 그럼 온갖 생각을 다하며 공을 쳤을 것이다. 이 홀에선 이렇게 쳐야지. 저 홀에서 저렇게 쳐야지. 그리고 선두와 승부에 대한 엄청난 중압감, 미디어와 경쟁자들이 주는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까먹은 성경 구절 덕분에 중압감을 안 느끼고 공을 칠 수 있었던 것이다. 스마트폰은 블랙홀이다. 모든 사람의 시간과 정력을 미친 듯이 빨아들인다. 사람들은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카톡으로 시간을 마구 태운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검색하고 동영상 보고 뉴스를 보느라 뭉텅이 시간을 허비한다. 전혀 집중하지 못한다. 시간이 너무 아깝다. 고수가 되고 싶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라. 그리고 해야 할 일, 잘하는 일에 시간과 자원을 집중하라.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 햇빛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 알렉산더 벨의 말이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 고수는 한눈에 사태의 본질을 파악한다. 본능적으로 냄새를 잘 맡는다. 작은 실마리에서 큰 것을 본다. 대우조선에서 일본인 컨설턴트 한 명을 큰 비용을 주고 채용했다. 진도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공장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몇 주간 외곽만을 돌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결론은 간단했다. 진도 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이다. 그를 수행했던 부장은 임원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몇 주간 공장 안을 본 적도 없습니다. 주변만을 돌았을 뿐입니다. 저런 사람이 뭘 안다고 평가를 합니까? 돈을 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파악한 일본인은 이렇게 말했다. 정리와 정돈은 소리에서 나옵니다. 정돈이 잘 된 공장은 소리가 다릅니다.
쇠를 내렸을 때, 기중기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청소할 때 모두 다른 소리가 납니다. 저는 진단할 때 눈보다는 귀와 마음을 사용합니다. 부장은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무언가를 판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특정 교수가 강의를 잘하는지 판단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 듣는 순간 바로 견적이 나온다. 이 영화가 어떨 것인지 아는데도 몇 분이면 충분하다. 처음에는 시원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며 정말 괜찮은 영화로 달라졌던 경우가 과연 몇 편이나 있는가. 음악도 그렇다. 노래를 듣는 순간 필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하지 여러 번 듣고 끝까지 들었더니 느낌이 바뀌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수많은 기업을 다니는 나는 회사 방문을 하면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는다. 강의 전에 직원들 표정을 살피고 강의 때 태도를 본다. 30분 정도 일찍 가서 여기저기를 살피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 회사의 상태를 대번에 알 수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적 보면 삼천리다. 무엇을 판단하는데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저기 다 뒤지고 다닐 필요도 없다. 한 조각 지식으로 천리를 볼 수 있다. 사소한 정보를 찾아내 여기에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고수들의 핵심 역량 중 하나는 지인지감이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다.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꼬인다.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를 알아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관상을 보고 몇 마디 나누어 보면 대번 견적이 나온다. 특히 여자들은 이 방면에서 선수다. 여자들은 눈치가 정말 빠르다. 단박에 알아차린다.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지, 이 사람을 부모에게 선보일 수 있는지, 세상 물정을 알고는 있는지. 하지만 겉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전에 클래식 경연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사람을 보면서 오디션을 했다. 당연히 여성이 불리했다. 여성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었다. 하지만 청탁 등을 배제할 목적으로 장마 오디션을 실시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오로지 소리로만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대거 클래식 음악계에 진출했다. 남자냐 여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하는 외모의 편견이 장막 하나로 사라진 것이다.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면 많은 실수가 생긴다. 미국의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의 당선은 외모 판단이 부른 실수였다. 그는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가 유능하고 성실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하지만 그는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외모가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를 마비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직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직관이란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이나 아이디어이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직관이다. 하지만 직감과는 구분해야 한다. 직감은 때로 비이성적 결정이나 행동을 뜻한다. 감성적이고 굳건한 이론적 기반 위에 있지 않는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직관은 다르다. 직관은 이성적인 판단이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지만
그렇다고 덜 다듬어지고 덜 이성적인 것은 아니다. 순간적인 영감이면서도 정확하다.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의 결과가 순간적으로 발휘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따진 것보다 오히려 정확하고 옳은 경우가 많다. 정말 중요한 결정은 직관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관력을 길러야 한다. 직관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다. 지식의 농축이 직관의 재료가 된다. 별다른 경험은 없지만 막연히 그럴 것 같다는 것은 직관이 아니다. 그런 판단에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직관은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그런 것이 직관이다. 긍정을 긍정하라. 고수는 긍정적이고 하수는 부정적이다. 고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수는 그게 될까 하면서 늘 의심한다. 매사에 냉소적이고 부정적인데도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재능은 있지만 늘 부정적인 사람과 재능은 부족하지만 늘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은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물의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진다. 천당에 있으면서도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있지만 천당을 사는 사람도 있다.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긍정성이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긍정에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긍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별다른 근거가 없지만 잘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참다운 긍정성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긍정주의자가 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체면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긍정을 습관화시켜야 한다. 실패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다. 낙심하기 위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서운함을 느끼기 위해 타락하기 위해 애써야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주변에 좋은 사람, 감사할 일, 기쁨을 주는 일이 지천으로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95대 5인데 우리는 5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부정적이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 사람은 가만두면 부정적으로 된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둘째,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 요소를 찾고자 해야 한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헬렌 켈러의 말처럼 사물과 사건에는 늘 양면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긍정적인 사람이란 위기 속에서 기회 요인을 찾는 사람이다. 코빈 윌리엄스는 2차 대전 중인 1945년 3월 15일 프랑스에서 전차 뒤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전차가 지뢰에 걸려 폭발하는 바람에 실명했다. 하지만 그런 장애가 카운셀러이자 목회자가 되려는 그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장님이라는 사실이 내 일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관에서 오는 선입견으로부터 안전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라도 찾아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셋째,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한다. 말이고 시가 된다.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늘 긍정적인 단어를 골라 사용해야 한다. 누군가 안부를 물을 때 습관적으로 그저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과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누가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은가? 볼 것도 없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내는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내는 이 사람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된다. 넷째, 자성애언을 해야 한다. 얼우즈는 아들 타이거 우즈가 최고가 되길 바랐다. 타이거가 기저귀를 떼기 전부터 아들에게 미래의 챔피언이 될 거라는 예언을 해주었다. 타이거가 쓰던 유아용 의자를 버리려는 아내를 만류하며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 그걸 버리면 안 돼. 언젠가 명예의 전당에 보관할 의자니까. 그는 실제로 골프 황제가 되었다. 아버지의 자성 예언 덕분이다. 다섯째,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 말년에 관절염으로 휠체어 인생이 된 누스벨트가 아내 엘리너 누스벨트에게 질문을 던졌다. 불구인 나를 아직도 사랑하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당신 다리만 사랑했나요? 엘리너 누스벨트의 대답이 참 절묘하다. 이런 긍정성 때문에 그녀는 역대 퍼스트레이드 중에서 가장 호감 가는 여성으로 손꼽힌다. 엘리너는 항상 매우 맑음이라고 쓰여있는 듯한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나 엘리너가 10살 때 고아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녀는 끼니를 잇기 위해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돈을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라고 부를 정도로 혹독한 소녀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엘리너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재산이 있었다. 그것은 긍정적인 인생관이었다. 엘리너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자녀 중 한 아이가 사망했을 때도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있는 걸 하고 말했을 정도였다. 항공학적으로 땅벌은 날 수 없다. 그러나 땅벌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날아다닌다. 메리케이 화장품 설립자인 메리케이 애쉬의 말이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긍정성이다. 자발적 고독을 즐겨라. 약해 보이지만 강한 사람이 있고 강해 보이지만 약한 사람이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정치인과 조폭은 때로 몰려다닌다. 강해 보이지만 의외로 약한 사람들이다. 혼자 지내는 것을 괴로워한다. 조직에서 나오는 순간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독수리는 떼를 지어 날지 않는다. 고수는 내면이 강하다. 고독은 내면을 강하게 만든다. 내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어 봐야 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혼자 잘 놀 수 있어야 한다. 혼자 있어야 세상의 진실이 보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다.
생각도 정리하고 글도 쓸 수 있고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사랑한다. 나는 고독만큼 재미있는 친구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서로의 말이다. 고독과 독립은 다르다. 고독은 의도적인 것이고 고립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연결되어 있으면 고립된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북적대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정신적으로 연결고리가 없으면 고립된 사람이다.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 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라. 맹자의 말이다.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죽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혼자 산을 타면서 스스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해결책이 나온다. 일이 꼬이는 것은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 쓸데없는 얘기를 듣기 때문이다. 화가 이활종은 제주도에서 작품 활동만 하는 작가다. 그의 생활은 단순함 그 자체다. 잘 나가던 교수 생활을 포기하고 서귀포에 간 지 20년이 넘었다. 저녁 9시에 자고 새벽 3시면 일어난다. 작업하는 오후 5시까지는 외부인을 들이지 않는다. 작가는 외로워야 한다. 그래야 작업이 가능하다. 적적한 상태야말로 몸과 마음이 비워져 있다는 뜻이다. 외롭지 않으면 장돌뱅이다. 틈틈이 비워둔 시간과 여유,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퀄리티 타임, 그게 필요하다. 그의 주장이다. 그는 고수다. 만화가 이온복의 생활도 단순하다. 그는 스스로를 DKNY라 부른다. 독거노인이란 말이다. 골프장엔 발도 들여놓지 않는다. 바둑이나 카드, 화투도 전혀 모른다. 얼굴이 알려져 여자가 있는 술집에도 못 간단다. 사회적 네트워크도 일찍 끊고 산다. 무슨 모임에 포럼이다 동창회 그런 건 나 몰라라 한다. 모두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하기 위해서다. 혼자 밥 먹지 말아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무슨 의미인지는 수긍이 가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때로는 일부러라도 혼자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사람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한다. 나는 직업상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어떨 때는 정말 혼자만 있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혼자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야 한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혼자가 얼마나 편한지 알게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다. 고독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고독은 시련이 아닌 혜택이다. 고독은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거나 일에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인간 정신의 잣대는 고독을 견디는 힘이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